나의 영리의 스토리텔링 우수 당선자 배태준입니다. 제 주제는 내가 고민 상담을 하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좀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차도 많고 건물도 높고 굉장히 번화하죠? 네, 사당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바쁘고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2019년 12월 1일 아침 일요일이고 저는 사당역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전날 집에서 약간 사소한 좀 다툼이 있었고 나는 다음날 애를 보지 않겠어 라는 뭔가의 외마디 외침과 함께 호기롭게 나왔는데 12월 첫날인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를 일요일 아침부터 가자니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자유를 겨우겨우 얻었는데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사당역에 있던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하나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스튜디오에 가서 내가 뭘 하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뭔가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괴로운 느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답답하고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찾다 안 되면 여기까지 한번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라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 상담을 방송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금 인생에 특이하게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본 게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남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폭넓게 좀 들을 수 있는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라 저한테 상담을 했던 많은 분들이 너랑 상담을 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귀담아 들을만해 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럼 2번째는 제가 변호사로 10년 정도, 이거 당시에는 10년 정도 했고 지금은 10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 더 나아가 나눔의 측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쟤 공부 좀 했네. 아니면 쟤 돈 좀 버나? 아니면 뭔가 약간 강자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약자는 좀 이렇게 내팽겨치는 그런 악덕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좀 다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의뢰인이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제 주입 학습을 원합니다. 그래야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답을 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변호사 초년생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인간의 갈등, 욕망, 다툼, 아픔, 그거에 대한 해결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세상에 많은 갈등과 그 갈등의 근원과 해결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거를 알고는 있어도 고객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령 학교폭력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로서 고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사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학폭위에는 어떤 진정이나 어떤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뭐 손해배상은 뭐 그 학생이 안 되면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학폭 사건을 다뤄봤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가 아닐 겁니다. 그 뒤에 이 학생이 학교폭력을 겪으면서 뭐 얻은 마음의 상처, 그 갈등들을 어떤 과정을 해서 치유해 나갔고 성공적으로 치유해 나간 친구들은 어떻고 더 고생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지도 않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소위 말하는 시간과 금전을 치환해야 되는 변호사의 직역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부끄럽게도, 교만하게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그 결과는 이렇지?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지? 왜 이것들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고민 상담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 마음속에서 이런 불만들이 꽉 차서 터져 오르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 상담이라는 컨텐츠로 방송을 하고 사연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 상담, 제가 알고 있던 고민이라는 거는 너무 세상의 일부였고 작은 것이었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 앞에서는 고민이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상담을 해주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분들한테? 그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하면서 얻은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민 상담의 역할입니다. 고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대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답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민이라고 해서 같은 답이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참 답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성적인 분도 있고 외향적인 분도 있고 외모에 대한 부담 또는 내 말투에 대한 부담 아니면 스펙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시면서 가족, 친구, 주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이렇게 내담자가 갖고 있는 배경이 아주 다른데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한다고 해서 같은 답이 나올 수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이 애초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상담이라는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실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관련해서 학계에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 상담이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답이 아니라 길을 찾는 것이라고. 답은 내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만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리고 그럼 다음번이 되면 그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온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또 계속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드릴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출구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출구를 잘 찾거나 많은 걸 얻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헛도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끄집어 내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길을 같이 찾는 거구나. 거기까지가 충분한 거구나. 거기까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진짜 이걸 제가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매번 고민상담이라는 주제가 부드럽게 흘러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시면서 뭐 불만이 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좀 더 뭐 짜증이라든지 본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가장 감동받게, 아니 제가 뭔가 이 고민 상담이라는 거에서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들은 이 몇몇 분들의 회신입니다. 이분들은 사연으로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셨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분들의 인생에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많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약간 미안해하는 감정이 많이 들면서 제가 그 이후에 책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민상담이라는 컨텐츠로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고민상담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고민상담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남들의 고민, 남들의 힘듦, 남들의 아픔을 한 번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많이 각박합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남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제 자신 아니면 또 다른 개인의 탓은 아닐 겁니다. 사회 환경에 영향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소외된 곳, 조금 더 어려운 곳, 조금 더 낮은 곳, 조금 더 어두운 곳에 약간의 시선과 약간의 관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얻는 그런 마음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와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나만 바라보고 살고 숫자에 얽매여 살 때보다 훨씬 크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고민 상담을 하면서 얻은 것들, 나의 영리의 스토리텔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